나서는 책의 출발 새아침.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의 전해책 변호사입니다. 우리 정치판의 강자는 누구일까요? 겉으로는 분명 민주당으로 보입니다. 국정을 맡고 있는 청와대와 여당으로서는 다급하게 처리해야 할 현안이 한둘이 아닙니다. 경제 살리기 법안도 그렇지만 제일 급한 건 예산안과 그를 뒷받침할 세법 개정안이겠죠. 그래서 새누리당은 속이 탑니다. 민주당은 국회 선진화법을 지금 만끽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법 때문에 새누리당이 아무리 단독 처리를 하고 싶어도 불가능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민주당은 지금 특검을 받으라고 다그치는 중입니다. 특검을 받지 않으면 예산안 또 처리 시한을 넘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든 야든 국민의 눈을 두려워해야 할 겁니다. 어쩌면 지금 민주당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순간과 맞닥뜨린 위기일지 모르겠습니다. 11월 14일 목요일 순서입니다. 민주당이 국회 복귀를 결정했습니다. 18일 예정된 박 대통령 시정연설에도 참석할 것이라고 합니다. 정말 잘한 일입니다. 다급한 민생보다 더 중요한 정쟁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1, 2부에서는 현안에 대해서 양당 중진의 입장을 듣습니다. 1부에서는 새누리당 김기현 정치위 의장을 연결해서 현안과 함께 기초임금안 등 정치기관의 의견을 듣고 2부에서는 민주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를 연결해서 현안과 함께 야당의 대응에 대해 의견을 듣겠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노조 현대차 노조가 새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새 위원장에 지난 2009년부터 3년간 무파업으로 이끈 이경훈 씨를 다시 선출한 것입니다. 3부에서 이경훈 당선자를 인터뷰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은 우리 시대 주요 이슈를 점검하는 이슈 포커스 시간을 준비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안보 분야 이슈를 점검하겠습니다. 전인책의 출발 새아침 출발합니다. 잠은 인생의 사치라던 에디슨. 하지만 그의 열정을 지켜준 것도 깊은 잠이었습니다. 짧게 자도 깊고 편안하게. 시대의 리더와 함께한 시몬스. 당신의 인생과 함께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튼튼한 타이어 들어간 금호 타이어 금호 튼튼한 타이어 들어간 금호 타이어 금호 언제나 오래오래 들어간 금호 타이어. 튼튼한 트럭 타이어 금호 타이어. 매장에서 신제품 RA50을 찾으세요.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 지구. 하지만 누군가에겐 목마름의 별이며 어둠의 별이기에 우리는 지구의 바다를 인류의 마실물로 바꾸고 지구의 자원을 인류의 빛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지구의 가치를 높이는 기술 두산중공업. 뉴스의 흐름을 짚어드립니다. 뉴스의 가치를 열어드립니다. 출발 새아침 뉴스 브리핑. 주요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이종훈 박사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조간 헤드라인, 또 좀 다르죠? 보는 시각이 어떻습니까? 네, 남북한과 러시아 삼각협력 시동을 걸었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혼돈의 동북아 한중일 국가안보회의 NSC 3국지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또 법원이 정부의 그 전교조 법의 노조화에 대해서 제동을 걸었다.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또 시간제 일자리도 있더군요. 네. 많이 늘어난다고. 어제 한러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나진 핫산 프로젝트 참여 합의했는데 이게 어떤 프로젝트입니까? 김정일 전 위원장하고 푸틴 대통령이 2000년에 합의한 사업이고요. 2008년에는 러시아하고 북한이 합작회사도 만들었습니다. 라손 콘트라스. 러시아 지분이 70%인 그런 회사고요. 총 사업비가 3억 4천만 달러 규모고 나진 핫산간 철도 구간, 그다음에 나진항 세계 3호부두 그리고 나진구 일대의 그 개발 운영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49년 동안 사업을 진행하기로 돼 있고 이 나진 핫산간 철도는 개보수해서 올 7월 9월부터인가요? 철도가 운행이 되고 있다 그러고 나진항 경우도 화물터미널이 9월에 완공이 된 상태라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기업은 어떤 형태로 참여하기로 한다는 겁니까?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북한과 러시아 간의 합작회사 라손 콘트라스에 대한 지분 참여 형태가 될 것 같고요.
어차피 그러면 러시아 지분에 참여하는 것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러시아 지분 70% 가운데서 절반 정도를 이제 우리 기업들이 인도를 하는데 포스코, 현대상선, 코레일 뭐 이런 기업들이고요. 대략 뭐 한 2,100억 원 정도 투자가 될 것으로 이렇게 예정이 돼 있고 양해각서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 일단 현지 실사 작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예, 문제는 기업이 자의에 의해서 참여하느냐 아니면 또 정부가 설마 강요해서 참여하는 건 아니겠죠. 어떻습니까? 이번에 지분 참여하려면 결국은 이명박 대통령 때 만들었던 5.24 조치. 네. 이거 완화하든지 폐지하든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그 부분이 좀 논란이 있었죠. 예. 정부가 이번 투자를 허용하면서 뭐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 이 사업은 러시아를 통한 간접 투자이기 때문에 5.24 조치 해제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이 5.24 조치는 유지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고 그 변화가 없다. 5.24 조치 해제를 검토할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잘라서 이야기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뭐 전문가들도 그렇고 지금 언론들도 그렇고 사실상 완화 조치 또는 해제의 신호탄 아니냐 이런 분석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번 건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5.24 조치를 적용하지 않은 거라면 이거야말로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어떻든 북한의 반응이 또 궁금하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번 투자건에 대해서 뭐 과연 제동을 걸고 나설지 아니면 반색을 하고 나설지 그게 좀 이제 관건이긴 한데요. 제동을 걸 가능성도 없잖아 보입니다. 뭐냐면 이 금광산 관광 재개 협상 요구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건 안 해주면서 뭐 이런 식으로 또 뒷거래 비슷하게 이렇게 들어오느냐 이런 식으로 북측에서 시비를 걸 수도 있다. 그래서 좀 연계를 시키려 들 가능성도 좀 없잖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어제 법원에서 결정이 나왔죠. 이 전교조가 당분간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하도록 가처분 결정이 나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24일 법외노조 통보를 받고 전교조가 이 고용부 장관 상대로 해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를 했죠. 이걸 어제 서울행정법원 13부가 받아들인 겁니다. 집행정지 기간은 이 전교조가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인데 1심 본안 사건은 다음 달 24일 첫 기일이 열릴 예정입니다. 이 판결까지 나오는데 시간이 좀 걸리지 않나요? 좀 대략 얼마나 걸릴까요? 그 부분 좀. 예, 본안 판결은 예. 이제 사건 내용에 따라서 6개월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도 모르죠. 그래서 꽤 오랫동안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이제 되긴 했는데요. 법원 이번 결정으로 해서 교육부가 내렸던 조치들 자동으로 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노조 전임자들 학교로 복귀하지 않아도 되고 사무실 임대료 이런 것도 계속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이 각 시도교육청하고 단체 교섭도 재개할 수 있다 그러네요. 예, 이 전교조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이것도 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남부지검의 형사 6부가 전교조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공식 SNS 등에서 특정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글들을 올려 공무원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이제 수사 중이다. 이렇게 어제 밝혔어요. 여기에 대해서 전교조는 이 전공로에 대한 홈페이지 서버 압수수색이 얼마 전에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에 이어서 이런 또 전교조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지는 이것이 전형적인 물타기 수사 아니냐. 국정원 대선 개입이라든가 이런 또 군 사이버 사령부 건도 있고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빌미로 전교조 서버를 압수수색한다든지 목표가 좀 따로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정치적인 배경 하에서 역시 이번에도 접근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전교조 측에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전공로 수사 당시에도 그랬지만 좀 상당히 신속하게 전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긴 합니다. 예, 이 삼성그룹에서 시간제 일자리 6,000개 만들어내는 것 이건 또 보는 시각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긍정적인 시각도 있는 반면에 이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다 이런 비판적인 시각이 있더군요. 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열입니다. 진솔하고 속 시원한 출근길 정통시사 프로그램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지금 저도 여러분과 함께 듣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국회 보이콧을 접고 오늘부터 의사일정에 복귀합니다. 18일 박 대통령 시정인설도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샷 특검과 국정원 개혁특위 요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으로서는 세법 개정안은 물론 경제 살리기 법안과 예산안 처리 등 산적한 현안 처리 문제로 민주당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국회 선진화법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이 법이 있는 한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어떤 법안도 처리할 수 없기 때문이겠죠. 새누리당은 위헌 소송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선진화법 재개정 논의를 본격화하는 등 투트랙 작전에 나섰습니다. 새누리당 입장을 듣겠습니다. 정책위 의장 김기현 의원 모처럼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많이 바쁘시죠? 예, 많이 바쁩니다. 요즘 감기 몸살까지 걸려가지고. 예, 건강에 유의하십시오. 예, 날씨가 너무 쌀쌀한 것 같습니다. 이 국회 일정 보이콧했던 민주당이 오늘 복귀할 모양입니다. 제일 답답했던 분이 여당의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김 의원이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법안과 예산 처리가 잘 될 것 같습니까? 이 예산안 처리 시한이 불과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요. 사실 일단 결산만 보더라도요. 작년 살림에 대한 예산 살림 집행의 결산만 보더라도 8월 말까지 끝내도록 되어 있었고 통상적으로 9월 달까지는 끝내왔었는데 지금 2달 이상 늦어져 있고요. 예산은 아예 지금 제대로 첫 술도 뜨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지금 뭐 당장 시작해서 밤을 꼬박 새워도 지금 뭐 법정 기일인 12월 2일까지는커녕 연말까지도 지금 될까 말까 그런 상황인데요. 그 상황에서 민주당이 뭐 걸핏하면 국회를 폐쇄시켜버리고 나가버리고 또 본인의 마음에 드는 입맛에 드는 것만 골라서 하고 본인의 입맛에 안 맞으면 그거는 그냥 파행시켜버리고 이게 도대체 뭐 민주당만의 국회인 것인지 아니면 여야 같이 있는 국회인 것인지 어떤 때는 참 기가 막힌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지금 민주당이 뭐 복귀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필요에 따라서 뭐 어떤 때는 국회를 마비시켜버리고 복귀하고 민주당 마음대로 하는 이거 누가 뭐 요즘 뭐 갑질 그런 표현을 많이 하던데 민주당이야말로 지금 슈퍼갑의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굉장히 소수당의 횡포 때문에 우려스럽습니다. 예, 조금 그런 면이 있어서 저도 오늘 모두의 이제 오프닝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이 강자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야당은 지금 국가기관 대선 개입 특검 그리고 국정원 개혁특위는 끝까지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 법안이나 예산안 처리와 연계가 될 것 같아요. 만약에 합의가 안 되면 사상 처음 준 예산을 편성하는 이른바 셧다운 사태까지도 이 생각해야 될 텐데 이 새누리당에서는 지금 특검을 수용할 수는 없겠죠? 이 야당과의 절충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미국에서 얼마 전에 셧다운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경제 주름살을 준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셧다운이 오늘 조간신문의 기사를 보니까 미국 의회에 대한 신뢰가 국민들의 신뢰가 9%로 떨어졌다. 최악으로 지금 추락했다. 그런 기사를 봤는데요. 이런 형태로서 예산을 가지고서 볼모를 잡아서 자신들의 어떤 정략적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면 그건 국민들로부터 여야가 모두 공멸하는 결과가 될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여당 것도 아니고 야당 것도 아닙니다. 국민의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복지를 해드리겠다는 내년도 예산에 지금 복지 예산에 대한 107조가 넘는 돈이 편성되어 있는데 당장 그게 집행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당장 어려운 분들 지금 당장 겨울에 연료 문제도 식량 문제도 당장 해결해야 될 분들이 많은데 그것도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도대체 여당을 위해서 국회가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활동해야 되는데 그 직무를 완전히 방기해버린 것이 되죠. 그러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하고요. 그거는 여당 것도 아니고 야당 것도 아니고 국민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것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예산은 충분하게 심사를 해서 불필요한 것들, 불효불급한 것들은 다를 건 다르고 또 필요한 것들은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필요한 것들도 정액을 요구하는 것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반영해 넣어서 예산은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켜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이고요. 그 외에 이제 법안 가지고 지금 논란되는 것들은 이제 또 법안대로 논의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전체를 볼모를 잡아서 민주당이 원하는 무슨 정략적 목적 달성을 위한 안건 그걸 처리 안 해주면 부동산 취득세법도 처리가 안 된다. 또 외국인 투자 촉진법도 처리가 안 된다. 무슨 투자 활성화법도 처리가 안 된다. 일자리 창출법도 처리가 안 된다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하면은 국회가 어떻게 제대로 운영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정략적인 문제는 정무적으로 서로 판단해서 하는 것이고요. 민생 위한 법안이나 예산은 빨리 처리하자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예, 정말 답답하시니까 이렇게 토론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언론 보도를 보니까 새누리당이 지금 국회법을 재개정하자 뭐 이런 논의가 있는 것 같아요.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불리는 조항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또 위헌 소송도 검토하는 것 같습니다. 당론은 어떻습니까? 정해졌습니까? 사실은 이게 18대 국회 그러니까 지금 19대 국회인데요. 그 이전에 지난번 18대 국회 임기를 마치기 전에 예. 지난번 그러니까 총선거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은 후에 그 새로 당선된 분들이 투표를 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 뭐 낙선했거나 낙천한 분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18대 국회의원이 표결을 해서 그 처리를 했는데 그 당시에 저는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반대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국회는 식물화 수준이 아니라 무생물화 수준이 될 것이다. 아예 아무것도 작동이 안 되는 국회가 될 것이라고 우려해서 반대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바로 그것이 현실로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 그 국회 소위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것은 이 여당과 야당 사이에서 서로 대화와 타협을 하고 그런 다음에 충분히 토론을 한 다음에 그것이 이제 토론이 성숙되고 나면 서로 의견이 다르더라도 그걸 표결에 붙여서 표결을 승복한다는 걸 전제로 해서 진행하는 것인데 예. 지금 야당이 하는 것은 모든 안건을 다 자신들이 동의를 받지 않으면 아예 안건 상정을 못한다고 하니 토론은커녕 토론과 표결은커녕 상정조차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야당이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상정해서 처리하겠다고 한다면 이건 소수당의 국회가 되는 것이죠. 왜 선거를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다수당이 될 이유가 뭐예요? 소수당이 마음대로 결정을 하는데요. 대통령 선거를 해서 대통령을 국민들이 왜 뽑습니까? 뽑아봐야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법이 통과 안 되면 대통령이 할 수가 있습니까? 예산이 통과가 안 되면 대통령이 할 수가 있습니까? 그냥 야당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야당이 그러면 집권을 하든지 해야 되는 것이지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이 선택한 결과를 왜 자신들의 입장에 따라서 마음대로 좌지우지 하려는 겁니까? 그래서 예. 답답하다는 겁니다. 예, 근데 다수당이 마음대로 하려면 180석 정도 되면 이제 마음대로 할 수가 있을 건데요. 문제는 그 18대 국회 말에 이 법을 주도해서 만든 분이 황우여 지금 현 대표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때도 다수결 원칙에 반한다는 이제 학자들의 주장도 많고 그래서 위헌일 가능성이 높다 이랬는데 결국 이 황우여 대표를 중심으로 다 밀어붙였는데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은 황우여 대표가 그때 원내대표를 하고 계셨고요. 그러니까 야당의 선의를 그대로 믿으셨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하는데 저는 야당의 선의를 믿고서 국회를 운영할 수는 없다. 선의일 경우가 많겠지만은 반드시 선의라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최악의 상황이 되었을 때는 안건을 처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제일 좋은 것은 좋은 선택을 하는 것이고 예. 두 번째로 좋은 것은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것은 선택을 하는 것이고 좀 덜 나쁜 것은 나쁜 선택이라도 빨리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고요. 최악의 선택은 아무 선택도 안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무 선택도 못하고 있는 최악의 상황으로 되어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다수결 원리가 과반을 얻으면 2분의 1을 초과하게 되면 당연히 그에 따라서 결론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선거도 그렇고 국회에서 표결도 그렇고 전 세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일반법인 민주주의 원리, 다수결의 원리가 완전히 침탈이 되어서 60%의 동의를 받아야만 처리가 된다고 하니 어떻게 60%의 동의를 받아 처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국회에서 지금 300명이 의석이 예. 총 의석이 우리 당이 155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아무리 잘해도 180석을 얻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180석을 어떻게 저희들이 얻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 사례도 없고요. 지금 민주화된 시대에서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 국회는 영원히 야당이 반대하면 작동되지 않는 그런 이 잘못된 원리에 지금 빠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고쳐야 된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또 일부에서 그걸 또 고친다고 헌법 소원을 하자고 하는 그런 요구들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참 그렇게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건 국회에서 해결해야 될 걸 국회에서 해결 못하고 자꾸 그걸 사업부로 가져가가지고 헌법 재판을 하고 하는 그거 참 무책임해 보이는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걸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하고 이런 형태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이거는 여야가 정말 머리를 맞대고 앉아서 서로 양해할 거 양해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원리를 세워 나가든지 그런 신뢰를 만들어 나가든지 그게 아니면 법을 고쳐서 일반법 원리로 돌아가든지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난관이 많은 것 같아요. 이 당내에서는 이 보도를 보니까 황우여 대표가 역시 반대를 하고 있고 또 이 법을 볼 때 이 선진화법 때문에 선진화법 개정을 할 수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우선 앞에 말씀하신 부분은 일부 저희 당 내에서도. 예. 그래도, 우리가 국회를 선진화시키기 위해서 시작한 거니까 끝까지 야당을 설득하자, 이제 이런 의견들도 있긴 합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든지 끝까지 야당을 설득하고 대화 타협을 해야죠. 그렇게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처리한다 그러면 그것도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협의할 것 최대한 하고 토론한 다음에 그걸 표결에 붙여서 처리하자는 겁니다. 근데 그걸 표결에 붙여 처리하지 않겠다 그러면 그건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안 되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충분히 토론하고 대화하고 타협한 다음에도 결론이 이르지 않으면 그걸 표결에 붙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당내에서 일부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하고는 더 대화를 더 해야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그거는 우리 당내에서의 문제라기보다 야당이 스스로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나오는 것이 옳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회 선진화법이 그러니까 그 부분, 국회법 그 부분을 이제 개정하겠다는 것은 그런 의사는 확실하군요. 그런데 방금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 이 소위 선진화법, 저는 선진화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예. 아니 소위 선진화법을 개정하려면 현재 만들어진 소위 선진화법의 규정에 따라야 되니까 60%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죠. 예,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야당이 동의해주지 않으면 이 법은 처리가 불가능한 것이 헌법 개정이 헌법 개정만큼 예. 헌법 개정보다 더 어려운 상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 그렇군요. 예, 어떻습니까? 어차피 여야가 좀 합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야당은 박 대통령이 계속 결심을 해야 될 문제라고 주장을 합니다. 특검도 그렇고 국정원 계획특위도 그렇고요. 박 대통령과 김한길 대표 회동을 2자든 3자든 형식을 불문하고 청와대에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지난번에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대통령과의 회담을 요청하면서 국회에서 대통령이 직접 오셔서 3자 회담을 했지 않습니까? 여야 예. 대표하고 국회를 대통령이 방문해서 3자 그런 야당과의 대화를 한 사례는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없습니다. 그만큼 대화에 대한 의지는 대통령이 있는 것이 확실한데요. 그날 그러고 나서 만나고 난 다음에 더 상황이 더 나빠졌으면 나빠지지 좋아진 것이 없다는 의견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당과 야당이 국회에 있으면 여당과 야당이 국회에서 논의를 하는 것이지 대통령이 여당의 당 총재도 아니고 당 대표도 아니고 여당에게 지시를 하고는 통솔을 하는 무슨 권한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대통령일 뿐이고 새누리당의 당원일 뿐인 것이죠. 다만 여당이 같은 여당 내에 속해 있으니까 서로 협의를 하고 또 같은 정치적 지향성을 같이 갖고 있으니까 같은 당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치적 지향성에 맞는 여러 가지 정책이나 안건들을 발굴해내고 그걸 협조해 나가는 것인데 그걸 다 대통령이 보고 결정하라 그러면 그럼 국회 여당이 있을 필요가 없죠. 예. 그럼 대통령만 있고 야당만 있으면 되는 것이죠. 그거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제 시간이 다 돼가는데 짧게 정책에 관해서 의견을 몇 개만 좀 듣겠습니다. 지금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 청문회가 끝났는데 경과보고서 채택은 아마 무산된 것 같고요. 근데 문 후보자가 청문회 과정에서 이 기초연금안에 반대하는 소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게 정부의 기초연금안이 이 국민연금 가입자들이나 30, 40대 불만이 굉장히 많은데 재조정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거는 기초연금법이라는 법률을 통과시켜야 된다, 국회에서요. 예. 그러니까 그걸 예산으로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법률을 통과시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당, 야당이 국회에서 논의를 안 할 수가 없고요. 우리 야당이 반대하는데 여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야당 동의를 안 받으면 처리가 안 되는데요. 예, 그렇군요. 결국 원튼 원치 않든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협의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협의를 안 하고 일방적으로 했어야 되겠습니까? 그렇긴 한데 그건 협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이 또 수정할 것이 있으면 하나도 1.1억도 손 못 댄다. 그건 말이 안 되죠. 그건 국회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합리적인 토론을 해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하자는 것이죠. 저희들이 기초연금 제도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
그거는 우리 스스로가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 그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정부 예산안이 나와 있는데 이 기재부의 그 장기 재정 계획을 보면 당장 국가 부채가 내년에 이 올해 480조 37억에서 내년에 515조로 늘 것으로 보이고요. 문제는 이 적자성 부채입니다. 이 복지 재원 때문에 다음 세대에 이제 부담을 주는 형국이 되는데 이 문제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그 국가 부채가 조금씩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고 가급적인 부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하고 있는데 우선 당장 금년의 경우만 하더라도 지금 연말까지 가면 세수가 최소한 8조 이상 정도 예상보다 덜 들어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결국 이제 경제가 많이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제가 안 돌아가니까 세금이 당연히 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 당장 금년도에서 우선 상당한 그 결손이 생겨져 있고 그것이 내년에는 또 아무래도 복지가 더 자꾸 그 늘어나야 된다는 것이 우리 국민적 요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어서 복지 예산을 또 정액해서 사상 최초로 100조를 이제 돌파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 한에 이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를 살리기 위한 예산도 같이 이제 투입을 해서 일종의 이제 마중물을 그 재정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정부 여당이 협의해서 편성을 했는데요. 경제가 좀 살아나서 제대로 돌아가면은 아마 부채도 줄이는데 상당한 그 도움이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떻든 빨리 경제를 살려서 우리 국민들이 일자리도 좀 생기고 일자리가 생기면 복지 예산도 불필요한데 사용되지 않아도 되니까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해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서 우리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김기현 의원이었습니다. 지휘자 금난사입니다. 높고 낮은 금관악기와 목관악기까지 개성 있는 음들의 하모니를 만들 수 있는 건 하루하루 열심히 기록하는 습관입니다. 최고의 하모니를 위한 금난사 씨의 노력은 매일매일 양지 다이어리와 함께합니다. 나의 역사 속엔 언제나 양지 다이어리. 저 김광규 여행도 혼자 하고 쇼핑도 혼자 하고 보험가입도 인터넷에서 혼자 하죠. 아주 쉽고 편하게. 새벽 3시까지 4단계로 간편하게. 삼성생명 인터넷보험 라운지. 인터넷 보험도 삼성생명이 만들면 다르네. 삼성생명 인터넷보험 라운지. 지금 클릭. SK이노베이션이 이산화탄소에게 물었다. 왜 너만 보면 지구온난화 얘기일까? 쓸모있게 바꿀 수 없을까? 이산화탄소로 만든 친환경 플라스틱 그린폴 개발 중. 물음이 있는 곳에 이노베이션이 있다. SK이노베이션. 예, 출발 사심 1부였고요. 잠시 뒤 2부 이어갑니다. YTN 라디오 다문화 캠페인 98년 프랑스 월드컵에서 우승컵을 나는 프랑스 축구대표팀. 우승의 주역은 이민자 2, 3세였습니다. 알제리 출신의 지네딘 지단, 모로코의 티에리 앙리, 세네갈의 비에리아 등이 주축이 된 이른바 흑백 대표팀이 감동적인 우승컵을 들어올리자 프랑스는 사회 대통합을 이루어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모여든 다양한 사람들이 공존하며 사는 곳 대한민국. 제2의 지단, 제2의 앙리가 바로 이곳 대한민국에서 탄생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이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농산물 직거래 바로 알기. 농산물 직거래는 어렵다? 아니다. 제철 꾸러미 신청 한 번이면 제철 농산물이 매주 산지에서 식탁으로. 싱싱장터 클릭 한 번으로 싱싱한 농산물을 저렴하고 편리하게. 농산물 직거래는 믿을 수 없다? 아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우리 동네 농산물을 보고 믿고 구매까지. 건강함과 신선함을 한 번에 믿을 수 있는 농산물 직거래. 대한민국 유통을 바꾸다. 이 캠페인은 농림축산식품부와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함께합니다. 출근길 정통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예,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2부 시작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37분 50초 되고 있습니다. 잠시 지나는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IBK 홍보대사 송혜입니다. IBK 기업은행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거래할 수 있는 은행입니다. 국민 여러분,
기업은행에 예금하면 기업을 살립니다. 그리고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참 좋은 은행, IBK 기업은행. 2014년 새로운 도로명 주소가 전면 사용됩니다. 거래하던 은행, 카드, 보험 등의 기존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세요. 인터넷에서 KT 주소 변경 서비스를 검색하시면 무료로 한 번에 새 주소로 바꿀 수 있습니다. KT 주소 변경 서비스. 안전행정부와 KT가 함께합니다. 현대증권이기에 가능한 혜택. 스마트 이블로 한 달에 한 번 스마트폰 주식 거래를 한다. 통신비를 받는다. 금융상품 거래를 한다. 평가 금액에 따라 통신비 혜택을 더 받는다. 2013년엔 쭉 모두 모아 통신비 이벤트.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에이버 현대증권.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2013년 총결산 하이마트 전국 동시 세일. 김치냉장고 TV 세탁기를 결산 특가로 최고 200만 원 캐시백과 최고 24개월 카드 혜택, 이상 혼수 고객을 위한 최고 100만 원 추가 혜택까지 모두 놓치지 마세요. 전국 350여 개 매장에서 11월 8일부터 12월 1일까지 전자제품 살 땐 하이마트로 가요. 민주당이 국회 보이콧을 철회하고 다시 국회로 복귀했습니다. 18일 박 대통령 시정연설에도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전국은 여전히 꽉 막혀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른바 원샷 특검과 국정원 개혁 특위를 요구하면서 현안인 법안과 예산안 처리와 사실상 연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전 원내대표이신 박지원 의원 연결해서 현안에 대한 입장과 함께 막힌 국정을 뚫을 묘책이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예, 이 날씨가 많이 살살해졌습니다. 건강 괜찮으시죠? 쌀쌀해졌습니다. 살살이 아니고. 예,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상시역 발음을 가끔 실수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예, 이 민주당이 서울광장 천막 당사를 접었는데 이 100일 만입니다. 이 민주당의 장외투쟁에 국민들이 호응이 그리 높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장외투쟁 성과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호응이 처음에는 높았지만 날이 갈수록 좀 호응이 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국민들은 민주당의 장외투쟁을 통해서 새누리당의 무능과 박근혜 대통령의 독선 독주 오만의 정치를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 좀 더 국회가 정치를 살리는데 그 실종된 정치를 살리는데 역할을 하고 박근혜 대통령도 민주당 야당만 무시할 것이 아니라 인정을 하고 소통을 할 것을 원하고 있고 특히 국회의 정치 복원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하는 공감대는 형성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한길 대표가 느닷없이 원샷 특검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 얼마 전에 안철수 의원이 특검 얘기를 했을 때만 하더라도 사실 민주당은 좀 시큰둥했거든요. 별다른 반응도 없었고. 그런데 결국 범야권 연대를 위한 연결고리로 특검을 주장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국정원 그리고 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대선 개입에 대해서 수사가 미진하자 우리 민주당에서는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한다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예. 저만 하더라도 수차 이러한 것을 요구했었는데요. 안철수 의원께서 국정원 댓글 사건 문제에 대해서 특검 관계를 요구하자 우리 민주당 일부에서 국정조사를 먼저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고 좀 부정적 견해를 가졌었습니다마는 제가 안철수 의원이 제안한 바로 그 다음 날 안철수 의원이 제안한 특검도 우리 민주당과 같은 안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야권 공조를 시작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예, 그렇죠. 그 다음 날 김한길 대표도 이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사실상 특검 문제는 물론 안철수 의원이 공식 제안함으로써 더 많은 공감대가 형성됐지만은 우리 민주당에서는 처음부터 그러한 것을 주장했다
하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예,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이 특검을 새누리당이 받을 리는 없어 보이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 국정원 사건은 윤석열 팀장이 그 마지막에 이 공소장 변경을 했던 부분까지, 그러니까 국정원 사건은 대부분이 지금 재판 중입니다. 또 사회부 사령부 사건은 군사법원 관할이거든요. 그래서 특검을 한다 하더라도 이 막상 특검에서 다뤄야 할 부분이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윤석열 팀장을 찍어내게 함으로써 수사가 굉장히 지지부진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부분이 많다는 거죠? 그 예가 남재준 국정원장이 일부의 일탈이라고 표현하는가 하면은 5만 6천 개의 댓글을 약 2천 개 정도로 인정을 하고 있고, 지금 공소유지, 재판을 받고 있는 국정원 직원들도 전부 진술을 번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군사이버사령부도 그렇게 활발하게 진척이 되지 않고 있으면서 새누리당은 전공로와 전교조의 대선 운동을 물타기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특검을 관철시키고 제도적 재발 방지를 위해서 국정원의 개혁 특위를 국회 안에서 갖는다. 즉 특검과 특위는 관철될 것이고, 지금 현재 새누리당에서는 특위 구성은 응할 것 같이 보이지만은 결국 특검도 응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실제로 그러한 움직임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이 당내 친노 비노 간의 갈등이 계속되면서 김한길 대표가 당내 강경파에 너무 끌리다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점은 뭐 그렇지 않다는 겁니까? 물론 외부에서 자꾸 보면은 민주당의 분열책으로 친노 반노 이렇다라고 하지만은 그렇게 당내에서 실제로 보면은 친노 반노의 갈등은 심하지 않습니다. 물론 개인 견해에 따라서 어떠한 일을 바라보는데 차이가 있겠지만은 그렇게 친노 반노의 갈등도 없고, 또 김한길 대표는 우리 민주당의 당 대표입니다. 의원들의 여러 의견을 가지고 그 수렴을 해서 대표가 결정하기 때문에 김한길 대표의 리더십 문제도 이상이 없고, 또 친노가 그렇게 강경으로 몰아간다, 그러한 것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 이 민주당이 국회 일정을 자주 보이콧한 데 대해서 박 의원님께서도 쓴소리를 한번 하셨던데, 이 문제는 지금 예산안 처리만 하더라도 한 달이 이제 채 남지 않았습니다. 12월 2일이 시한인데요. 이 민주당이 국회를 부분적으로 이렇게 계속 파업 투쟁을 하고 하는 것이 결국 민주당이 대한정당으로 부각되는데 장애가 되지 않느냐, 이런 충고를 하는 이 시선도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그런 시선도 있겠지만요. 저 자신 역시 국회가 가장 강력한 야당의 투쟁 장소이고, 만약 장애 집회의 필요성이 있다면은 스파트로 한 번씩 나와서 장애 집회를 하고 바로 국회에 복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민주당도 원내외 병행 투쟁이었습니다. 이걸 이번에 하루, 또 오늘 끝났습니다마는 이번 주에 3일 국회를 보이콧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공개적으로 요구를 했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친노와 반노, 강경 세력과 온건 세력의 대치로 봐서도 안 될 것이고, 이건 어디까지나 김한길 대표와 전병헌 대표가 국회의 전략상, 즉 특별검사, 특검, 그리고 특위의 구성을 위한 압박의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예산안이나 민생경제 법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구하는 특검과 특위가 합의가 되면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전국의 푸는 열쇠는 역시 박근혜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숭례문, 남대문 복구 등 이런 문제만 빨리 해라 할 것이 아니라 보다 큰
국정원의 댓글 사건이나 군 사이버 사령부 이런 정치 개입에 대해서 빨리 하고 이러한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특검을 또 특위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지시를 해주면은 민생 법안과 국회 일정은 문제없이 잘 진행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특검이 처리가 되지 않으면 뭐 법안 처리나 특검과 특위입니다. 예, 이 특검과 이 국정원 개혁특위가 처리가 되지 않으면 이 법안이나 예산안 이건 뭐 국물도 없다 이런 것이네요. 뭐 국물이 없는 게 아니라 예. 그러할 것을 먼저 처리하고 하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박 의원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지금 그 새누리당은 예산안뿐 아니라 세법 개정안 그리고 외국인 투자 촉진법 같은 이 경제 활성화법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거는 꼭 좀 통과시켜 주고 싶다 이런 법안 없습니까? 물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예. 그렇게 구체적으로 지금 국회가 진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알다시피 어제까지 감사원장, 검찰총장, 보건복지부 장관의 청문회가 끝났지만은 아직 청문 보고서 합의가 되지 않고 있거든요. 예. 어떻게 됐든 이번 주에는 청문회 전국이고요. 다음 주일은 대정부 질문과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중에 여러 가지 협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회에 나오시기 때문에 특검 그리고 특위의 구성에 합의를 해주시면은 나머지 법안과 예산안은 정광석화처럼 지금 많이 각 당에서 정책위 중심으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예. 잘 처리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하느냐, 새누리당이 얼마나 성의를 가지고 야당에게 그러한 명분을 주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예, 지금 그런데 답답한 건 새누리당인 것 같아요. 이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원천적으로 법안 단독 처리는 불가능해져 있고 결국 민주당이 동의를 해줘야만 뭔가 다 이 처리가 되는데 그래서 그 새누리당에서 국회 선진화법 그러니까 국회법 개정을 다시 하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헌 소송도 하겠다는 건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얘기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국회 예. 선진화법은 제가 18대 원내대표 때 여러 가지 논의를 하다가 야당을 무력화시킨다 해서 제가 반대해서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나 그 다음 황우여, 김진표 양 대표가 합의를 해서 통과가 됐는데요. 예. 이제 통과해서 1년 시행됐습니다. 그리고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법안이 또 국회가 진전되지 않는 것이 아니고 1년간 여야 합의로 많은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그렇게 검찰 수사를 또는 군 사이버 사령부의 정치 개입, 대선 개입에 대한 수사를 옳게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특검과 특위를 요구하는 것이고 이런 것만 합의되면은 얼마든지 논의해서 법안과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데 일방적으로 다시 또 옛날처럼 날치기 하고 싶어하고 야당을 무시하고 밀어붙이려고 그러한 법 개정이나 또 헌법재판소까지 운운하는데요. 이건 국회 선진화법은 헌법 소원의 대상이 안 된다는 헌법학자들의 의견입니다. 예, 그렇군요. 국민의 기본권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또 재판 과정에서 이혼 여부를 결정되는 거지 아무런 것이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국회 선진화법은 그대로 지키면서 예. 정치력을 좀 더 복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과거에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회 선진화법 하에서 많은 법안들이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 이 짧게 의견을 한 두 개만 듣겠습니다. 이 특검을 자주한 연결고리로 해서 민주당과 진보당 그리고 안철수 의원의 신야권연대가 출범을 했는데 이게 언론에서는 내년 지방선거까지 겨냥한 다목적용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후보를 이 민주당이 내지 않고 다른 당이 양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특검을 위해서 야권 연대를 한 것은 좋은 출발이라고 봅니다. 예.
거대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의 독선 독주에 맞서기 위해서는 야권이 반드시 연대해야 되고 이 좋은 연대의 출발은 내년 지방선거로 이어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어떤 특정 지역에 대한 후보 여부 등은 논의도 되지 않았고 그것은 너무 성급한 일이다. 그렇게 언론에서 또 새누리당에서 몰아감으로써 야권 연대를 파괴하려고 하는 그러한 공작으로밖에 보지 않습니다. 예, 김무성 의원하고 아주 절친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어제 김무성 의원 검찰 조사 9시간이나 받고 나오면서 굉장히 고초를 겪은 것 같은데 결국 대화록은 본 적이 없고 소위 그 정보지를 보고 그런 연설을 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어제 출두할 때 우연히 만났습니다. 만나서 그렇군요. 검찰에 출두한다고 그래서 김 대표가 오늘 나오지 않아야 수사가 제대로 되는 것이다 하고 농담도 했습니다만은 어제 김 대표가 9시간에 걸쳐서 수사를 받고 나오면서 증권과 정보지, 찌라시 등을 보고 그걸 짜집기해서 발표한 거다. NLL 그러한 것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데 이건 좀 심한 얘기 같습니다. 그래 집권 여당의 선거대책 본부장이 정보지, 찌라시를 짜집기해가지고 그걸 발표했다고 하는 것은 이 정권이 찌라시 정권이 아닌가 할 정도로 폄하시키고 있는데 그거 믿지 않습니다. 그거 재미있군요. 찌라시 정권요. 예,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 정보지 찌라시는 누구도 보지를 않고 이미 검찰에서도 그러한 것을 가지고 수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집권 여당의 선거대책 본부장이 찌라시를 가지고 짜집기해서 발표를 했다 하면은 이건 찌라시에 의해서 탄생된 찌라시 정권이죠.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민주당 전 원내대표신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 예, 2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 3부 순서 8시 10분에 이어가겠습니다.